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YMT.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희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지금 종목을 한 100개를 공부를 못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2,900개가 있으니까 그걸 쭉 하다 보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되면은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 거고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같이 가야지. 자, 종속회사 YPT, YMT 선전 맞지? YMT 비나 베트남이겠고 비욘드 솔루션 이거 화장품 아니네 도금이네. 이런 식으로 PCB 프린트 인쇄 회로 기판 심택할 때 나왔던 컴퓨터 이렇게 선 예전에는 그냥 선을 다 연결했다라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판판한 편대기에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만드는 거지. 인쇄를 해서 이제 회로가 다니는 선들을 이제 기판에다가 이제 하는 거를 PCB라고 합니다. 그걸 동이 그거를 이렇게 전기를 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도금, 금도금, PCB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자산이 뭐 230억짜리, 300억짜리, 180억짜리, 뭐 37억짜리 이렇게 종속회사로 있다. 이름은 YMT, 영어로는 YMTCO.ltd 이렇게 돼 있고 99년에 유일재료 기술이라는 재료 회사에 소재 회사 상호로 설립되었다. 경인양행 또 뭐고 한미 아니다 그 뭐고 미원 상사 또 뭐고 송원산업 뭐 이런 거 화학주 그건 화학주고 생각이 안 난다. 통과. 2017년 17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게 이제 3년 됐죠. 이제 코스닥 시장에. 그러니까 99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왔지만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거는 최근이다. 인천 남동구에 있고 벤처 산업 기업 육성에 따른 이 회사는 벤처 기업이고 하는 일이 아까 말했다시피 인쇄 회로기판,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에 이용되는 화학 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영. 이거가 22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220페이지만큼 얘들이 자기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그런 또 굉장히 사회사하게 적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3부, 4부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전자 소재 사업 이제 동박 아까 전에 구리판인데 얄짤한 거 그걸 극이라고 보면은 뭐 울트라틴 코일 코퍼 동이 코퍼가 생각 어제 봤는데 깨먹었다. 극동박 사업 얇게 바르는 사업 반도체 패키징용 화학 소재 깎고 닦고 뭐 씻어내고 하는 시장의 사업 범위 KC가 그런 거지. 화학 소재 생산 및 생산 판매에도 실제 화학 소재를 사용하고 PCB 등 도금 처리 공정을 사용해서 YTP를 종속회사를 두고 PT는 당사의 화학 소재를 사용하여 PCB 생산 중 일부 공정을 외주 진행하고 중국, 베트남 해외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위하여 현지 판매인이 YMT 선전, YMT 비나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물건을 주고 걔네들이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외주를 진행. 비욘드 솔루션은 도금 기계 제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얘들 하는 거는 금속 공업 약품 제조, 금속 표면 처리, 화학 제조, 뭐 화공, 소모자재, 인쇄 산업, 마스크 요번에는 마스크 필터 이런 거 동이 세균이나 이런 균들을 이렇게 좀 차단하고 좀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향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가늘하게 마스크에 이렇게 첨가시키면 뭐 이렇게 코로나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로 또 준비도 하고 있는 모양이라. 자, 종속회사는 YTP, YMT, 선전 이런 식으로 있고 계열 회사는 타이탄, 유나이티드 리더 그리고 클로리스가 관계회사로 있다. 또 콧물 나오네. 자, 등급은 신용 등급은 기업 평가 보고서, 클립 보고서, BB데이 등급, BB 플러스 등급, BBB 마이너스 BB 플러스 등급 이렇게 한국 기업 데이터, 나이스 DMB. 한국 기업 데이터는 그 뭐고 YTP의 신용 평가는 BB를 줬고 요거 어디야? 이 회사 어디야? 갑자기 생각난다. YM택은 BBB 플러스 등급을 줬어요. BB 등급은 비교적 무난한 등급 요렇게 돼 있고 한국 기업 평가에 BBB 플러스는 채무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 침체의 환경 악화 따라 채무 상황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니죠. 그래 넘어가고 회사 연역 유일 재료로 설립을 하고 전성욱 그래서
PCB 도금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소프트웨어 이게 그거야. 이게 일렉트릭 그거 니켈 이모탈 G가 뭐더라? G가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이게 도금을 니켈 도금을 하는 그 기술 이런 말이겠지? 아닌가? 하여튼 도금 이게 막 씌운다 이런 거 이런 것들 애플 기판에다 적용했고 폭스콘 화학 소재를 수출하고 화학 소재 이건 도금하고 상관없이 국내 2공장 설립하고 뭐 이렇게 무전 해환 원도금 화학소 이게 뭐냐면 무전 전기를 쓰지 않는 채 만들어내는 일본이 어디 사더라 도시반가 거기에서 도금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동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제 그 특허권에 걸리니까 전기 분해를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특허를 만들어내거든. 그런 것처럼 무전해 소재로 이런 것도 다 기술이다 이거지. 베트남 법인도 설립하고 16년에는 수평화학 동도금 소재 베트남에 수출하고 소재를 수출하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상장하고 얘들이 수출 수입이 아니다 매출 수입 중에 국내 매출 수출 매출이 거의 5대5 비율이에요. 수출이 51% 국내가 한 49% 보면 되는데 한 5대5라 보면 돼. 수출 잘 하고 있는 거지. 코스닥 시장에 17년에 상장 17년에 종속회사 비욘드 솔루션 흡수하고 19년에 전자패 차패 소재 전자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기니 전자기기니 전기가 통하면서 그 신호가 고주파 신호가 나오고 이러면은 몸에 들어오면 그게 전자파가 나와서 몸에 안 좋다 그래요. 그래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는 절대 도청 안 되는 곳입니다. 하면서 보면 구리로 다 구리방. 그거 보면 어벤져스 보면 이렇게 머리에 덮어씌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건 구리인가? 그 구리 맞나? 구리 알겠다. 그건 뭐 특수 그 금속이겠지. 하여튼 구리로 다 돼 있는 방이나 뭐 그런 방 있잖아. 그 방사능 절대로 통과 못 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 소재로 쓰인다. 그러니까 얇게 카바로 폰에다 싹 덮어씌워 뭐 이래나? 전자파가 안에 있는 전자파가 밖으로 못 나오겠지. 그런 것들.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선정 100 선정 2010년 그랬다.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을 하고 전성욱이 대표. 자본금이 99년에 시작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계속 불려오다가 이때는 뭐 코스닥 상장을 안 했으니까 전환권 행사도 하고 17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거지. 56만 주를 2만 천 원에 액면가는 500원. 500원의 액면가는 자본금에 쌓이고 2만 천 원에 500원만큼 뺀 주식 수만큼 금액은 2만 500원은 주식 수만큼 50만 주만큼은 어디에 쌓인다?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에 쌓인다. 자, 그래서 2017년에 전환권 행사를 하고 17년에 전환권 행사를 하고 18년에 무상증자를 하고 20년에 무상증자를 하고 20년 8월에 전환권 행사를 하고 전환권 행사가 CB 신주를 발행하는 전환권이 있고 교환권도 있고 전환권, 교환권,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환권은 그냥 새로운 그거 요 보면 나온다. 여기 전환권이 유상증자고 요건 4번이제 4번 전환 3호 전환 사채 권면 10억짜리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통해 10만 주가 발행되었다. 만 원짜리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10만 주를 발행시켰으니까 10억인데 그때는 2만 원이었나?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당기는 주식에서는 주주 한 주가 자본이잖아. 자본금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자본금이지. 그러면 그거를 자본을 늘린다라는 거는 주식수를 불린다라는 거. 주식수를 불리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는 있는 자본에서 숫자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고 유상증자는 없는 거에서 새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디로 쌓인다? 자본으로 쌓인다. 자본금으로 쌓인다.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는 있는 자본에서 공짜로 감소시키는 게 있고 있는 자본에서 돈을 받고 감소시키는 게 있고 돈을 주고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헷갈린다. 그건 헷갈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권 행사를 하고 무상증자 공짜로 나눠줬고 무상증자를 2번 전환권 행사로 들어온다. 전환권 행사에서 단점은 장점은 거의 없지. 잘 없지. 돈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존 주주에서는 뭐 잘 없는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얘들이 선택한 게 전환권 행사였으니까 신주를 한 100주
100주를 땡겼어. 그러면 이 100주가 바로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있어. 뭐 5년이면 5년, 뭐 3년이면 3년. 그때부터 내가 산 이거를 이자를 꼬박꼬박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가 주식으로 이 만 원이니까 한 주에 만 원이니까 어디노? 수량이고 주당 발행 가격 액면가는 500원이지만 얘들은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거든. 지금도 한 주 얼마고 이거 17,000원 2만 하잖아. 그러면 그 한 5년 뒤 3년 뒤에 보니까 2만 원보다 싸. 그럼 만 원 주고 사가지고 냅다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식수만큼 발행한 주식수만큼 전환권 행사 양만큼 주식이 시중에 풀려버리면 시장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컷 받고 훼손됐고, 근데 얘들이 이거를 주식으로 사버리면 주식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이제 자본금 증가로 발생될 수 있고, 그 대신 얘들은 또 원금에 대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이자만 받아갈 수도 있고, 요건 주식은 부채로 안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차츰차츰 지나가다가 그런 얘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된다. 그 대신에 전환권 사채 요게 수량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기존에 뭐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인데 전환권 사채를 한 10만 주 했어. 1000만 주에서 10만 주면 1%잖아. 1%. 1%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식으로 비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1회 원화 사무 전환 사채는 15년에 전액 상환됐다. 갚았다. 17년에 전환 청구되어 보통주 10만 주로 전환 발행됐다. 발행됐다라는 거는 10만 주가 시중에 풀렸단 말과 똑같은 말이겠지. 자, 그래서 기존 무상증자에 따라 3회 무보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2750원. 원래 만 원이었는데 이게 3회가 이거잖아. 3회가 21,000원에 유상증자였는데 이거는 유상증자인데 3회 무상 가격은 2750원으로 전환가는 이렇게 됐다 하네. 35개 전환 청구로 인해서 14만 주가 전환되었다. 2020년 8월에 무상증자에 따라 4회 무보정 전환 사채의 전환 가격은 4회 이거 3회를 말하네. 처음에 할 때는 이 가격이 있노. 만 원, 아까 전에 전환 가격이 만 원으로 130만 주를 조정했다. 이제 그 전에는 요 봐봐 4회 어딨노? 이거겠지? 만 원. 잠깐만. 19년 24일이 없다. 이건 날짜 그 전에 했는 거야. 3회, 4회. 이거 아이가? 전환권. 아닌갑다. 내가 잘못 본갑다. 1회, 전환권. 1회, 2회, 3회, 4회, 5회.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맞지? 참. 통과.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딴 회사 할 때 해야 되겠다. 자, 주식이 총수. 그래서 5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1495만 주를 발행했는데 요거 80만 주는 감소한 주식수. 자, 발행한 주식수 80만 주는 뭐지 이거는. 그리고 발행한 주식수가 1495만 주인데 자사주가 2만 1000주. 80만 주는 보통주로 전환했다. 이 80만 주가 우선주로 발행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전환 사채가 이게 우선주로 발행도 할 수 있거든. 그래 우선주로 발행한 걸 또 전환도 해. 이게 전환이란 말 들었잖아요. 또 전환 변환 사채 있고 전환 사채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건 회사 나올 때마다 할 텐께네. 그냥 통과하자. 갑자기 어제까지 머리 돌아갔는데 오늘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는 1,400만 주, 1,490만 주, 거의 1,500만 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 주식 교부 스톡 옵션이지. 스톡 옵션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어디노? 기초 수량이 8만 주였는데 스톡 옵션으로 처분을 8만 주를 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2만 1000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네. 자, 그리고 얘들 단기 순이익이 97억, 173억, 167억. 지금 3분기인데 167억이면 순이익이야.
지금 코로나인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를 안 타는 기업이라 봐야 되지. 약간 더 잘하는. 물론 다른 데도 코로나를 안 탔는데 얼마 전에 했던 CS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는 코로나 엄청 타버렸잖아. 장비주. 얘들은 장비 아니고 소재라서 안 타는지 몰라도 그래서 소재가 좋은 거지. 장비는 공장을 증설해야 들어가지만 소재는 공장 증설하든 안 하든 공장을 돌리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거지. 그래 167억 3분기. 근데 배당은 없어. 배당은 없다. 배당은 없더라. 사업 내용 PCB, F 듣게 있는 거는 플렉시블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이렇게 휴대폰 그거 열어보면 아니면 카메라 이런 거 열어보면 렌즈하고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아니면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접치는 부분에 이렇게 필름식으로 되는데 안에 동처럼 막 지나가는 길 만들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꼬불꼬불 거리는 거 그런 걸 플렉시블 이렇게 PCB라 그러고 복합 PCB 뭐 경상 레기드 레기드가 경성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연성, 딱딱한 연성, 플렉시블 이런 식으로 있다. 반도체 패키지 PCB 공정. PCB 공정에서 이제 공정하는 게 회로를 처음에 설계를 하고 거기 네모를 잘라 그리고 홀 가공을 해 펀칭 그리고 거기다 동도금을 딱 막혀 그래서 회로를 형성하고 거기에 에칭 깎고 박리는 뭐야 표면 처리를 하고 고정을 통해 PCB를 최종 완성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의 의미 PCB 현상 뭐 에칭 박리 여기 있네 용해 또는 분해하여 제거하는 공정 뭔가 이렇게 제거하는 공정 드라이 필름을 화학약품을 통해 남은 드라이 필름을 이제 요거는 영상 보면서 하면 되는데 영상 넣으면 저작권 또 날라가니까 찾아보면 나와 그럼 그리고 이런 식으로 ENIG 최종 표면 방식 처리 하나로 무전의 니켈 금도금의 의미함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쓰지 않는 금도금 니켈 금도금 두 표면의 두께가 균일하고 치밀한 도금층을 얻고자 할 경우 사용되면 내식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요거 무전의 화학 금도금 동 쿠퍼를 회로와 홀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금. 요거를 내가 이걸 그냥 판으로 설명해볼까? 요런 판때기가 있어 편편한 거. 처음에 가져와가 네모난 그거 플라스틱 PCB 판때기지 플라스틱이라 해야 되나? 그걸 처음에 가져오면 이게 그거 동판을 또 입혀 그냥 딱 끼워 이렇게 펀칭을 해 그러고 그거 프레스기에 딱 올려놓고 여기 바바바바 구멍 뚫어 그래 요걸 이제 제거를 해 그러면 그거 금속판에도 동판에도 구멍 뚫렸고 여도 구멍 뚫렸잖아 그래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엄쳐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이렇게 압축시키면 반도체 적층 구조로 하면서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설명 안 돼. 여기 구멍 났고 여기 구멍 났고 어떤 거 여기 다 구멍 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게 두께가 뭐 한 1mm 정도 되잖아. 1mm 정도 두께 되면 요 두께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 구멍 뚫려 있는데 여기를 어딨노? 에칭이야 이거 박리 용해 또는 분해하는 제거 공정 에칭 현상 공정 그렇게 이거 뭐 어떻게 설명 하여튼 구멍 난 곳에 서로가 이제 전기가 연결되려 그러면 여기 액체를 보면 여기에 싹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붙어 액체들이 여기 붙어 그러면 여기 요거하고 요거 연결되는 거야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 연결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 안 되고 여기서 이거 건너뛰었으니까 이런 식의 공정들을 다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설명이 힘들다. 이거 동영상 보면서 알면서 좀 더 공부해야 돼. 내가 설명할 정도는 굉장히 힘들다. 이것이 그림 없이 어떻게 설명하나 맞지? 말로 배우면 이래야 된다니까. 동박 적층판 PCB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로서 종이, 유리, 절연물 수지를 여러 겹 가열 처리해서 얹어진 절연판 위에 전기 전도도가 뛰어난 동박을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접착하여 제조함. 이게 바로 아까 말했지? 이런 동박 적층판 위에 그러니까 금속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판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 구멍을 다다다다다 뚫어서 그러고 또 그 회로기판을 딱 해버리면 어떤 데는 전기가 통하고 어떤 데는 이거 아까 있는 박리 용해 또는 분해 제거하여 이런 식으로 제거돼 버리면 어떤 데는 길이 통하고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뭐고 이거 회로도 보면 막 이렇게 구멍 났고 막 이렇게 막 구멍 났고 잠깐만 이거 회로도 잠깐만 사진을 보여줄까 인쇄회로도 이렇게 막 구멍 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길을 어딨노? 이런 식으로 막 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거 컴퓨터로 이렇게 재단을 해놓지. 그러면 이제 그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로만 전기 통하고 나머지는 전기 안 통하는. 참 어렵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연성 이게 꼬불렁꼬불렁하냐 단단하냐 막 이런 거 전자파를 그냥 간섭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걸 싹 차단 싹 덮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려고 얘들이 집단에는 글로서 이런 거 표현해놨는데 이게 글로서 이게 설명이 되냐고. 그림을 딱 그림 뒤에 나온다 또 그림 안테나인데 바깥쪽으로 나오는 안테나가 안쪽에 있다고 인테나인지 몰라도 단말기 내부에 장착시키는 외부 돌출 부분이 없으면서 이렇게 그거 신호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인테나. 그러니까 사업이 개요. 주요 매출처는 전자업종의 완성품 제조업체, 그 밴드인 부품 회사로 볼 수 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화학 소재는 부품, 헤드폰, 태블릿 시행, 기판과 카메라 모듈, 자동차 전장 부분에 다 활용한다. 그러니까 전자 신호가 들어가는 건 모든 건 다 쓴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 회사들은 필수적으로 빠른 변화의 제품 개발 사이클에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계속 옛날 것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계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대형 제조업체와 부품 벤더 공동 개발을 경험으로 보유하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지속적인 세미나와 연구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유지보수 이런 것들 다른 데는 유지보수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화학 소재는 고객사별로 유지보수가 반드시 요구된대. 납품 후 거래가 종료되는 게 아니고 납품하면 땡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 뭐 수율이 잘 나오는지 초도 양산 테스트 통해 최고 제품이 나오는지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납품 후에는 엔지니어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서 화학 소재 적용 성능을 수율 체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는 YM텍은 업계 최고 경력을 보유한 엔지니어의 인력 풀을 보유하여 유지보수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는 빼고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높은 시장 장벽.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작년에 우리에게 기초 소재를 반도체 기초 소재 솔브레이 뭐 포토레지스트를 공급 막는다 그랬을 때 99.999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거 쓰면 되지 않냐라고 걱정했는 뭐 하면 됐는데 그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거에서 새로 바꾸면은 모든 라인이 불량 나올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몰라.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그걸 물건을 주문한 그거 뭐 고객사 입장에서 그걸 그거 하겠냐고. 왜 기존 거 써라. 기존 거 쓰면 되지. 왜 갑자기 바꿨노? 우리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오면 너들 크레인 물을 각오해라.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최고인 거야. 높은 신뢰도. 물건의 높은 신뢰도. 근데 일본이 지들이 삽질해가 우리가 국산을 많이 해봤죠. 땡큐다 땡큐.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면은 물건을 웬만하면 안 바꾼다. 그냥 쫙 한다. 그리고 이게 물건 한번 불량 나버리면 이게 기초 소재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중간에 뭐가 이게 불량 나는지 몰라. 다 만들어 놓으면 불량인 줄 알아. 그러대만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시장 진입 시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회사 안다고 해가지고 영업 잘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 최종 그걸 조립하는 제조업체 뭐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걔네들이 승인하고 고객사도 승인하고 막 이래야 딱 된다. 근데 일본이 삽질해서 우리는 잘됐다. 그래서 각종 재료 실사 뭐 요거 하고 신뢰성 검사 높은 승인 전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다양한 응용 분야 전자부품에는 모든 게 되잖아. 태블릿부터 시작해 사물 인터넷 이제 또 5G는 온도도 더 올라가고 또 이게 더 또 치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 오만데 다 들어가는 게 전기가 들어가고 신호가 전달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판 휴대폰이 예전 컴퓨터보다 성능 더 좋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서 더 세밀하게 더 이렇게 더 겹쳐져가 적층 구조로서 더 많이 하는 거지.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부피가 커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자꾸 휴대폰처럼 이렇게 작아지니까 요거는 거를 다 때려 넣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요거를 겹쳐서 웅쳐서 두께도 많이 두꺼우면 안 돼. 그러면 두께도 더 얇으면서 더 가늘면서 하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더 조금 이렇게 뭐 더 좀 이렇게 뭐 정밀하게끔 깎일 수 있게끔 정밀하게끔 좀 이렇게 뭐 부식시킬 수 있게끔 정밀하게끔 또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다고.
그거 말하는 게 전방 사업인 PCB 사업의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게 보통 휴대폰, 뭐 태블릿, TV, 컴퓨터 이런 거는 소비 경기가 좋으면 잘 팔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가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소비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지역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다.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국내에만 쓰는 게 뭐 한샘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하나도 없었잖아. 한샘 제품 그런 거는 내수가 매출이 다라면 지누스를 내가 선택한 이유가 지누스는 수출이 98%거든. 그러니까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 이거는 화학 소재는 국경이 없는 거야. 이제 저 회사도 쓸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중국 회사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큰 그 지역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은 없지 않다. 그리고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는 PCB 회사 제조 회사에 거쳐 글로벌 유수 완성품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고 해당 제품군의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춘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다. 보통 신제품 휴대폰 하반기에 출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CB 화학 소재 시장은 전방 산업의 PCB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PCB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비철 금속과 에폭시 그거 반도체를 이렇게 충격이 보호하기 위해서 에폭시 EMC라고 그러지. 에폭시 몰딩 케미컬이가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며 공정 처리를 위해 당사의 제품과 같이 화학 소재 약품이 전 공정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전자회로기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과 장기 전망에서도 5G, 전장용 IoT 시장 다 쓰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아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신, 컴퓨터가 이만큼 통신 한 30%, 컴퓨터가 24%, 산업원료에서도 한 15%, 자동차에서도 11% 써, 가전도 한 10%, 군사항공에 한 7%, 웨이러블 1.9%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다층 방식, 적층 방식, 단면 방식은 13%밖에 안 되고 적층, 다층 이렇게 이게 그거 면적은 한정적인데 아파트 보면 돼. 아파트라 생각하면 돼. 그렇지. 쉽게 아파트. 예전에 아파트 생각도 뭐 했잖아. 집에 그냥 1, 2층이 다인 줄 알았지. 20층짜리, 4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 건설 입장에서는 뭐야? 땅만 딱 구해놓으면 그것부터 위로 올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격 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아. 위로 올리는 건 돈이 얼마 안 들거든. 쫙 올리면은 같은 땅에서 옛날에는 이만큼 넓은 게 필요했다라면 이제는 조금만 넓은 곳에서 위로만 올리면 되는 거야. 다층 방석은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요만큼 크기였다면 여 위에다 계속 포개는 거야. 계속 포개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에폭시 몰딩을 싸게 해서 장착 딱 해버리면 여기에 뭐가 있다? CPU도 있고 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거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요. 여기에 CPU, 여기에 램, 여기에 뭐 GPU 뭐 이런 게 따로따로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 하여튼 요거를 다 차곡차곡 적층 방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계속 그게 당연하지. 카메라는 자꾸 작아지지. 옛날 그 폰 생각해봐라. 옛날 폰은 얼마나 컸나 무겁고 지금은 자꾸 작아지는데 오만 기능 다 있고 스피커도 더 좋아지고 뭐고 이거 카메라 기능 더 좋아지고 카메라다가 그렇다고 카메라 기능이 더 좋아지는데 카메라가 엄청 크나? 그 안에 손 떨림 기능도 있지. 다 있다는 거지. 한중일 대만의 PCB 생산 규모는 498억 달러고 전 세계 한 82%를 차지해. 그 중에 한국 지역별 생산 순위로는 중국이 48%, 한국이 12%, 대만 12%, 일본 8% 정도인데 이제는 업체별 생산 순위는 대만이 32%, 대만이 좀 높대. 일본이 21%, 한국 14%, 중국 14% 순이다. PCB 기판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고 부자재도 조금 하락하고 있고 설비 쪽으로는 조금 증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건 그 뭐고 좀 의미 없는 게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이제 OLED 디스플레이에 채용되는 RF PCB 이게 아까 레기드였잖아. 경성, 연성 딱딱하면서 플럭플럭 하는 PCB 물량의 유입 이런 것들 뭐 5G 스마트폰 신규 아이템 성장과 폰 장착 카메라 대수의 증가. 카메라가 한 개 들어간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그리고 폴더블 폰은 보통 휴대폰에는 이게 배터리가 하나인데 폴더블 폰에는 왼쪽에도 배터리, 오른쪽에도 배터리잖아. 그러면 이게 배터리 하나에 그거 배터리를 안정화시키는 것들 다 붙이고 또 그런 걸 필름을 또 붙이거든.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카메라가 한 개면 한 개 연결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세 개면 세 개에 또 연결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동도금 약품이
17년엔 1750억인데 1820억 이런 식으로 요거는 감소했네 조금. 19년보다 조금 감소했는데 계속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다. 약품 시장 규모는. 동도금 약품이 37%, 표면 처리 약품이 40%, 웨트라인 약품이 21%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다층 RF-PCB 등 고급 기판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경박 단소 작고 박은 뭐야? 가볍고 박 단소 하여튼 간에 가볍고 작고 얇고 막 이런 거겠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미세회로 구현을 위해 고가의 고기능 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왜? 맞잖아. 미세회를 만들려고 A 업체 거를 썼더니만 A 업체가 1,000원이야. 근데 B 업체 거는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A 업체 거를 쓰면은 한 3번 만에 바꿔야 돼. 3번밖에 못 만들어. 3개를 만들고. B 업체 거는 한 번 쓰면은 3개를 만들어. 아니다. 한 번 쓰면 30개를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거 얘가 좀 이상하다. 통과. 얘가 좀 이상하다. 얘가 이상하다. 통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거지. 자, 화학 소재 시장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현상, 애칭, 박리, 세정, 저부가 같이 화학 소재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가 요런 현상이나 애칭, 박리, 세정은 저부가 가치 화학 소재고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업체들은 부가가치 기술 장벽 높은 금도금, 동도금 시장에 진입했다. 어떤 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판때기에 싹 입혔는 게 막 2mm가 아니고 하여튼 단위가 있어 걔네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YN텍 했는 게 수치 2든가 1이든가 할 때가 지금 성공한 게 있는데 요게 얇으면 얇을수록 적층할 때 쌓을 때 두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얇으면 코팅된 게 얇으면 얇을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샌드위치 만들 때 샌드위치 빵이 얇으면 얇을수록 고기 많이 쌓을 수 있나 없나? 그 말인 거라. 이게 오케이 알았어. 자, 생산 공정의 모든 화학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업체들과 모두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높은 금도금, 동도금 시장에도 주요 매출이 창출하고 있고 일본 놈이 하는 거 우리도 한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화학 소재에 대한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고 과거 금도금 시장은 독일 A사가, 금도금 시장은 동도금은 독일 A사가, 금도금은 일본의 B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너들 거만 못 써.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고 있다. 5G 시장은 2기가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4G와 달리 5G는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0기가,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00메가 이동통신 기술이다. 그런데 지금 뭐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동통신 속도 하여튼간에 지금 잘 깔고 있어. 영국은 18년도를 갖고 한국은 18년도, 스페인도 18년도, 멕시코도 18년도, 핀란드도 18년도, 미국도 18, 호주도 18. 2019년 내로 이 5G 주파수가 경매에 돌입하고 있다. 뭐 이하고 지금 5G 쫙 깔고 있잖아. 5G 깔고 있는데 5G를 이게 얘들이 말하는 게 5G에 들어가는 그거 신호를 받는 쪽이나 그걸 주는 쪽이나 그 뭐라 해야 되나 데이터가 원활하고 빠르게 수행하게 되고 고화질 영상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센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나 이런 것들이 5G 한다고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줄일 수 있는 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거는 PCB 부분. 회로 구성을 집약시키고 패턴을 미세화하고 PCB가 같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시도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지들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라. 그러니까 5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메모리 5, DDR5 그런 것도 더 미세하게 더 적층 그 방식으로 한다 이거지. 단연간 R&D 활동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나노투스와 같은 저조도 회로 형성 약품 이런 게 있거든. 아들이 만들어내는 거 나노투스라고 했어요. 저조도 이형 극동박 소재, 낮은 조도의 형이 변하지 않는 극동박 소재인가? 야들아 한문을 쓰고 난리 한글로 쓰지 맞지? 현재 풀을 쓰면 얼마나 좋아. 검은뱀,
검은 뱀 뭐고 영어로 하면 블랙 스네이크잖아. 근데 한글로 하면 검은 뱀이잖아. 블랙 스네이크. 너들 조직 어딨냐? 블랙 스네이크. 한글로 검은 뱀? 검은 별. 블랙 스타, 블랙 스타. 검은 별. 그럼 우리는 까만 별, 까만 뱀. 뭔 소리 하노? 자, 향후 5G 기판용 소재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5G 시대의 PCB 화학 소재 시장에서 유효지 않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더 높은 회사 가치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폴더블 폰이 이제 등장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폰이 한 18년 들어서는 매출이 이제 쭉 감소하다가 매출이 감소하다가 이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다? 폴더블 폰으로 한 만들어 가셔서 좀 크고 액정도 크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크고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요게 인폴딩이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리나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게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서 벌려져서 열리냐 바깥쪽도 열리고 안쪽도 열리나 S 폴딩 방식 이런 식의 폴딩 방식이 있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2020년에는 14%를 140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 2021년에는 250만 대를 예상하고 있대. 그러니까 한 대 OLED 디스플레이용은 RF PCB가 한 개가 탑재되나 폴더블은 이게 액정이 두 개잖아. 그럼 면적이 두 개에서 최대 세 개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매출이 오이에 두 개 아니면 세 개로 배로 뻥 튀진단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증가로 인한 고성능 RF 플렉시블 RF PCB 비중이 증가하고 그 수량 증가 측면이 아니라 증가된 디스플레이나 전력 소모율 또한 또 증가되니까 스마트폰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배터리 용량을 또 증대되는 필수 불가결한 액정이 두 개 늘어났으면 액정 두 개를 그거 키려 그러면은 배터리도 더 커야 될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커진 게는 또 PCB 공간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배터리 두 개 들어가지. 그러면 자꾸 에이 참 이런 게 두 개 들어가는데 배터리도 이어 들어가고 액정도 들어가면 공간이 자꾸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전자 회로 기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막 이렇게 비름박이 몇 개 좀 붙여야 되고 이 하는 게라.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면 뭐다? 고기능, 고성능 PCB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맞잖아. 그리고 배터리 PC용 FPCB 수량 증가. F는 플렉시블. PCM이 프로텍션 시큐리티 모듈,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방전. 그러니까 화재 이런 거 보호해 주는 게 PCM이라고 보면 되지. 배터리팩을 보호하는 모듈로서 한 개만 쓰면 되나? 두 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렁꼬불 요게 꼬불렁꼬불거린다고. 이게 꼬불렁꼬불거리는 게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폴더니 접힐까 아이가. 근데 이게 딱딱한 거면 에다 벌리지면 쑥 빠질까 아이가. 그거라 생각하면 되지. 이어폰 줄 머리에 꼽는 이어폰 줄 그걸 딱딱하게 만들면 뭐야 되노? 움직이면 기어 쑥 빠질까 아이가. 물렁물렁 한 개네. 물렁물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거.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들어간다. 힌지 고기능 힌지는 이렇게 문 경첩 보면 되지. 두 개의 패널이 맞닿는 부분을 연결한 필수 부품으로 커버 윈도우 소재와 더불어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이다. 힌지 중소기업도 있었는데 요거 포인트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다. 강한 내구성을 요구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정체라고 할 때 요게 힌지래요. 요 힌지 부분. 자, 힌지 부분에 플렉시블 PCB는 접혔다 여기다 접혔다 폈다 해야 되잖아. 뭐 하면 막 하면 그게 특성상 강한 내구도와 막 수만 번, 100만 번 이렇게 100만 번 해도 멀쩡합니다. 그런 게 그런 거지. 얇은 두께와 동시에 고사양 스마트폰 기능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고집적 고밀도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이게 플렉시블이 새로운 기술이 왜 플렉시블이 새로운 기술이냐면은 이거 뒤에도 나올 거지만 플렉시블이 이런 판인데 이게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거 만들 때 뭐 PCB판에 물렁물렁한 PCB판에 동박을 입힌다 그랬잖아. 동박을 코팅을 했어. 동박을 코팅했는데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잖아. 코팅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 따로 노는 거지. 그러면 선이 단락될 수 있잖아. 그러면 기계 고장 나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코팅이 안 벗겨지고 코팅이 요 움직이는 것만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걸 같이 요구되느냐 이게 기술인 거거든. 얼마나 얇으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웬만하면 잘 벗겨지지 않는 그 기술이 일본이 탑이라고. 일본 놈이. 근데 그 기술을 이제 여기 YN텍이 2수치인가 1수치인가 그 수치만큼 일본 놈은 전기분해로 만들어냈고 우리는 전기분해 없이 그러니까 얘들 특허권에 안 건드리고 만들어냈다.
대단한 거다. 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뭔 소리 했노 방금. 자, 스마트폰은 더욱 고기능 PCB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PCB 플렉시블 소재 산업이 받는 수혜는 크게 증가할 거로 본다. 스마트폰 계속 작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AR 기구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 이어폰 막 나오고 OLED용 알리품 다 나오는 거지. 최종 표면 처리 방식 및 동도금 화학 소재 제품이 투입되고 있다. 큰 수혜가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영업 그거는 일념은 기술로 세상을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적어놨어야지. 기술로 세상을 이렇게 하자. 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거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화성 정착. 그러니까 이거 기술로 세상을 이렇게 하자가 이 회사의 모토모해라. 일본과 독일이 점유하고 또 국내외 전자화학 소재 시장에 순수 독자 기술로 진입이 성공했고 삼성전기를 비롯해 글로벌 PCB 제조사에 통해 중국의 탑기업 전자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PC, 하이엔드 전자기기에 탑재되고 있다. 쓰고 있다. 요런 거. 처음에 회로 설계를 해. 거기서 원재료를 절단을 해. 그러니까 회로 설계할 때 원재료들이 얼마나 얇으냐에 따라서 기술 그 얇은 거를 동도금하고 회로 형성을 하고 회로 도금을 하고 동박 에칭을 하고 레지스티 박리를 하고 인쇄를 하고 심볼 마크를 넣고 외형 강화를 하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화학 소재 시장에 포지션을 다 넣었다. 모듈 세트.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으로 터치 스크린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저걸 안 쓰고는 전자기기가 없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도금, 동도금 분야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정, 마이크로 에칭, 현상, 디벨로핑, 에칭, 깎는다, 박리, 이렇게 제껴낸다, 박리, 박리가 설명 못했다. 산화 처리, 적층, 드릴링, 이물질 제거, 이게 쌓고, 구멍 뚫고, 봐봐. 자, 요게 설명이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자, 이게 한 판이야. 구멍 뚫었어. 구멍을 여기까지 뚫었어. 어떤 거 여기까지 뚫었어.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데 여기까지 뚫었는 건 구멍 뚫렸고 요거는 다 뚫렸고 요건 두 칸만 뚫렸지. 자, 여기까지 있다. 여기 딱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액체를 쫙 부어. 그러면 액체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 자, 액체를 쫙 부어. 그러면 쌓이잖아. 쫙 쌓이잖아. 액체를 딱 쌓여. 그러면서 이제 뭐렇게 해야 되노? 또 기능을 해. 그러면 뭐가 남냐면 이렇게 액체만 싹 남고 이런 식으로. 나 그림 정말 와 멋지다 맞지? 이런 식으로 딱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뭐다? 이까지 아닌데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 여기에는 전기가 통해. 이렇게 이게 액체가 부었으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해. 여기 전기가 통해. 이건 안 통해. 이건 한 칸짜리였으니까. 이건 전기가 통해.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들은 전기가 통하는 데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층 구조.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서 열도 배출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전기가 안 통하는 걸로 하고 막 이런 거. 이게 구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리판 뭐 아까 전에 그거 PCB를 만드는 재료 뭐 그거 있었잖아. 여러 가지 재료. 그 중에 뭐 종이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한 이런 식의 원리 이런 것들 에칭 산화 처리하는 거는 여기 또 없는 것도 산화해 가서 없애기고 깎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렵다. 그림 봐봐라. 그림에 그 영상 보면 조금 수월하겠다. 기타 특수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트렌드에 따라 경박 단소화한 한다. 금도금 화학 소재는 FPCB 적용만큼 PCB가 휘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크랙과 내절, 그러니까 이 꼬불렁꼬불렁하면 이게 같이 이 조직이 꼬불렁꼬불렁해야 되는데 그거 뭐 꼬불렁 깨져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전기 안 통하잖아. 그러면 나가리다. ENEPIG 골드다. 골드. G는 골드였다. 골드. 일렉트로니스 니켈 이멀전 골드. 치기네. 자, 도금. 금도금, 니켈 금도금. 자, 아직 안 끝났다. 기술 중심형 기업이다. 당사는 플렉시블 PCB에 사용되는 금도금 기술인 소프트, 부드러운 니켈 금도금 국내 최초로 개발 런칭하였다. 국내 PCB 업체인 이거 일본 놈들이 했거든. 근데 안 해줬단 말이야. 삼성전기의 공급본을 확보하고 소프트 ENIG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돼. 왜 얇거든, 얇게 하거든 얘들은. 그러고 꼬불렁꼬불렁 움직이니까 독일 업체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동도금 시장에서 외산 업체와 경쟁을 이뤄가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동박 재료 등의 첨단 소재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사는 PCB 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전자 산업에 계속 지자랑하고 있다. 지자랑.
한국 PCB 제조사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이제는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당사는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현재 대응이 가능한 중국 엔지니어링을 다수 보유해서 그러니까 물건 팔고 중국 엔지니어링을 그다 보내줘가지고 그 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 현지 약품 생산 공장의 가동과 외주 사업인 YPT의 생산 설비를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다. 어디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그 말이잖아. 자 글로벌 거래 고객사하고도 거래하고 있고 우수한 고객 대응력 고객사의 설비, 스펙, 처리하는 기판 구성에 따라 화학 소재 패키지의 구성이 다른 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사의 영업 인력은 단순 영업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고객사의 생산 설비 이 회사는 이렇고 저 회사는 저렇고 이 회사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나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팔라 그러면 다 맞춰줘야지. 그거에 다 맞춰줘야지.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심리에 다 맞춰줘야지. 그래서 고객사에 맞는 화학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업력뿐 아니라 해당 공정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 당사 제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며 당사의 영업 인력은 업계 최고 수준에 자랑하고 있다. 화학 소재 시장에서 고객사 생산 라인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매우 중요해서 당사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지에서도 세계 빼고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확보해서 고객 생산 라인에 서비스를 딱 내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서는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 피니시 플레이팅 케미컬, 최종 표면 처리는 처리된 기판 부품에 산화 막는 코팅하든지 금은 주석의 피막을 입히는 공정. 뭐 이렇게 코팅 안 해놓으면은 뭐렇게 해놓으면 피막 안 입혀놓으면 부식되고 수명이 떨어질 수 있잖아. 전자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휴대폰, 자동차 전장에서 하이엔드 제품에 주로 근데 좀 비싼 데는 좀 쓰지 싼 데는 안 쓰다. 왜 딴 거는 뭐 부식돼도 상관없잖아. 오래 썼는데 근데 정밀한 거 이런 거는 그 바로 고장 나쁘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당사는 소프트 금도금 화학 소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글로벌 세트 메이커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전자품의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이게 꿀렁꿀렁한 거라니까 소프트 그 금도금 프로세서 요거 우수한 내절곡성 움직일성 니켈 크랙의 문제 해소 미세 회로 구현 접합, 경쟁사 대비 용액 안정성 우선, 이렇게 와이드 본딩과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것과 솔딩 카메라 모듈 등에 적합하다 이런 거는 이게 무전의 도금, 금도금 편차 최소화 이런 거, 아더 피니시 플레이팅 이런 것들 뭐 우수한 뭐 이런 거 뭔데 이 말이 그래 그러니까 금피박 일부를 팔라듐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녹여버리면 오만 재료가 다 나오는 거지. 금동 나올 수 있고 팔라듐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를 녹여서 재활용해서 금을 만든다 하는 그런 거지. 와이어 본딩 접착 신뢰성 카메라 모듈 부품으로 적합한 도금 처리 방식 뭐 소프트 금도금 니켈 금도금 그냥 니켈 금도금 외에 무전의 금도금 ENIG 은도금 주석도금 최종 표면 처리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동도금 화학 소재 쿠퍼 플레이팅 케미컬 동도금 부도체 동이 부도체야. 아 그렇지 부도체 물질의 동을 그러니까 밑에는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을 동을 입혀서 그 동으로 전기가 통하는 깜짝 놀랐네. 형성된 홀 아까 설명했잖아 펀치 홀 비나 홀 진행해서 각층장 PCB 각층 간을 적층시킨다 그랬잖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면 무전에 거기다 연결하려고 하면 안에 싹 부으면은 쌓이겠지. 무전의 아니면은 처음부터 봐봐. 또 설명하네. 자, 샌드위치에 동을 깔고 샌드위치에 동을 깔고 샌드위치에 동을 깔고 그러는 식으로. 그러면서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컴퓨터 좀 늦으니 이거 다운 껐다 켜야 되겠다. 무전의 화학 동도금 전의 도금 동도금 순서로 공정이 진행된다. 이런 이게 화면이 커지면은 이게 도금판이야. 이거 인쇄회로 기판인데 밑에 판때기 없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여기서 여러 아까 전에 그림 설명한 이게 크게 했을 때 이렇게 홀 뚫는 거거든. 홀 플레이팅 동을 원하는 도금으로 두께를 형성하기 위해 이건 두께다. 두께 이런 식으로 두께 원하는 두께. 요거는 구멍 뚫는 거고 뚫는 거 맞지? 아이가 인 안테나 IT 안테나로 하고 몰라 하여튼 구멍 뚫어가지고 일로 통하게 나오고 구멍 뚫었는데 요거 전기 안 통하게도 안 될 수 있고 그거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하게 요게 두께가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지 분량이 안 나오겠지. 요게 볼록 튀났다 생각해봐. 그럼 깎아내야 되겠지. 깎는 건 애칭이잖아. 그러니까 다층 PCB 제조 시 각 층에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정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통된 홀 내벽 소재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리층을 형성하는 기술. 화학적으로 뭘 부어버리면 여기에 쑥 잠길 거잖아. 그게 고르게 잠기는 국내 무전의 화학 동소금 시장 소재 시장을 독점해온 독일산 제품과 경쟁 중이며 당사는 안정성, 밀착력, 균일성 등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시장 진입 후 매출이 급성장하였다. 당사는 무전의 화학 동소재는 향후 주요 캐시카우로 자리막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현금왕이야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 전해 동도금은 무전의 화학 동도금이 완료된 표면에 진행되는 동도금 프로세스로 금속 구리염과 황산을 기초로 하는 주용액의 광택제, 캐리어, 레벨러 등의 첨가제를 사용하여 도금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깎기도 하고 씻어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한다는 거지. 공정약품, 세정으로부터 애칭, 박리, 현상 등을 PCB 반도체 패키징에 전반적으로 부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 요거는 싸다 그랬잖아. 요거는 공정약품은 싸다. 박리약품, PCB 제조 공정 중 회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드라이 필름을 제거하는 약품. 드라이 필름만 제거하는 약품이네. 맞지? 막 그렇겠지, 맞지? 박리하는 약품. 박리해라. 심장을 박리했습니다. 적출했습니다. 그건 심장은 적출인데. 드라이 필름 종류와 사용하는 설비에 따라 요구하는 박리 정도가 다르므로 이런 각 업체의 상황에 맞도록 개발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 MSIP. 요거는 MSAP 전용 드라이 필름을 사용하는데 당사는 대응하는 MSAP용 박리액을 공급하고 있다. 그 맞는 거에 따라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약품 중에 하나다. 박리 약품은 드라이 DR 시리즈는, 애칭 약품은 SE 시리즈. PCB 표면에 남아있는 산화 피막을 제거하고 표면에 미세하게 조도를 형성시켜 도금층과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금도금 활성제, 금도금 표면이 오염될 경우 와이어 본딩, 솔더 등 적합 강도가 떨어져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약품은 금도금 패드 표면에 세정 약품 개발되었지만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는 웨이퍼 검사 장비의 세정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비슷해 시장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지 약품 클리너, 금속층 표면에 유기, 무기, 불순물, 산화층 등을 제거해서 친수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PCB 제조의 가장 기초적인 공정이다. 왜?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뭘 붙이든지 뭐 할 때 잘 되잖아. 탈지 공정이 행해지지 않으면 후공정 도금 시 각종 도금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만지 알겠지? 뭐 묻어 있으면은 그거 뭐 스티커 붙을 때 뭐 이물질 제거하고 닦아서 붙이세요 하잖아. 스티커 붙을 때 기름 묻어 있으면 스티커 붙으면 떨어지잖아. 그 말이지. 그래, 아이 깐깐하다. 기판 기공. YTP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PCB 기판을 당사 화학 소재 및 공정약품을 통해 전처리, 동처리, 금처리하고 있고, 표면 처리는 외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플렉시블 PCB 기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 가치 도금 외주에 초점 맞춰져 있고, 영업 특성상 YPT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어 신제품 테스트 및 개발 진행하는 다방면에서 활용도 높다. PCB 제조사의 베트남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기판 가공 사업의 제반 준비를 모두 갖췄다. 비욘드 솔루션은 도금 장비 제조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 사업 등 내용의 전망. 아까 말했죠, 이거 세계 최초 무전의 공법으로 이용한 극동막 울트라 틴 쿠퍼 호일, 댄니 얇은 구리 호일, 얇을수록 뭐다? 두껍게 더 많이 할 수 있다. 땡큐지. 같은 기술을 두껍게 제조할 수만 있다라면, 쌀에다가 이렇게 글자 새긴 거 있잖아. 쌀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쌀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악하겠잖아 사람들이. 맞지? 전자파 막는 차폐 필름, 자동차 열선 소재, 패키지 회료기판 막 이런 것들로 활용 많이 하다.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일본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던 극동바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차폐 분야에서 국내 유수 대기업으로부터 제품 공급 중이고, 프리미엄 모델을 할 수 있는 5G 폴더블 스마트폰에 당사의 극동박 제품이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께 지금 삼성 국내 최근 프리미엄 모델 들어가고 있어. 그런 거지. 일본산 제품하고 다른 게, 일본 놈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를 이용해서 동도금 방식으로 동표면을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알루미늄 캐리어 표면에 동도금을 전기가 없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특허권도 침해 안 하지만 더 고르게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얇게 발라도 이게 균일하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 약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는 수명이 다 빨리 끝날 수 있지. 근데 여기에는 자체 기술이 두께가 균일하게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수하다. 강경력이 있다. 그리고 얘들은 이래 만드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딱 보니까 포루스 동박이라는 기공이 있는 동박. 우리 회사의 특허야. 뭐다? 동박인데 구리파인데 통기성을 써. 숨을 쉬어.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제조 시 발생되는 가스 배출, 전자기기 사용 시 발생되는 열 배출. 좋게 말하면 열 배출이겠지. 타사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 가진 동박은 전자 바이오 산업 필터 등으로 확장성이 있다. 필터로서는 확장성이 강하겠다. 맞지? 숨도 쉰다. 우리는 숨도 쉰다. 우리는 물도 나와. 얼음도 나와. 이 같은 거지. 요런 게 일본하고 차이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반도체 적층해서 그걸 딱 코팅한 것들 보통 그 반도체는 장착하는 PCB로서 이게 딱딱 반도체처럼 이렇게 딱 끼우는 거, 탁탁. 품질과 공정상 수율이 매우 중요한 바 약품의 품질 수준이 매우 높은 부가가치가 매우 큰 시장이다. 메이저 업체의 방매액을 공급하고 화학 소재 테스트 중에 있으며 2020년 모전에 화학 동독금 화학 소재가 시장에 런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다 끝났다. 당사의 금속도금 소재 또한 런칭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전자기기는 기존보다 빠르게 성능 올라가고 더 넓고 더 면적단 더 많은 회로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전속률과 내구성을 가진 PCB 채용을 요구받고 될 것이다. 나노투스 나오자. 논 에칭, 노 프로필, 로니스 케미컬. 당사가 개발한 나노투스는 무에칭 형태의 적층 드라이필름, PSR, 밀착 향상 전처리 방식. 드라이필름도 적층하고 막 이렇게 에칭 깎지 않으면서 막 이런 거. 에칭 방식의 전처리에서는 회로 손상,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는 회로 손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음각 형태의 조도가 이루어졌는 반면 나노투스는 양각 형태, 위에서 깎는 모양이네. 미세한 조도를 형성할 수 있다. 낮은 조도에만으로도 에칭 방식이 아닌 밀착형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고주파 자재, 5G 적합한 프로세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G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싶다. 당사의 나노 패턴을 나노투스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에 극복할 수 있으며 극미세 패턴에 적합한 전처리 기술을 할 수 있다. 저에칭 미세조도 애천. 당사가 낮은 에칭량에서 드라이필름, PSR 또는 여러 소재와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에칭 미세조도 에천트 프로세스는 패턴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며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다. 국내외 특허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무조도 무에칭 적층 전처리. 데이터 전송 속도와 처리 용량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규리 표면에 무조도 무에칭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전처리제를 개발하고 있다. 밀착력 강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무조도 적층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기 내 전파 손실률을 최대한 감소시켜 빠른 데이터 처리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걸로 기대. 이것도 5G PCB에 적합한 프로세서. 저조도 이형 극동박 나오면 기존의 극동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밀착력을 우선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저조도 극동박 기술. 그러니까 5G와 관련된 당사 신규 아이템들이 개발 단계는 아직 진행 단계지만 지금 요건 진행 단계지만 향후 수십 년 안에 개발 완료된 무조건 무조도 무에칭 가능한 전처리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에칭 무조도 깎지 않고 그 드러내는 그걸 제품에 무조도는 뭐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하이엔드 제품에 적용 가능하도록 생산할 예정이다. 이런 걸 이렇게 그거 하고 있다는 거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안 끝났나? 사업 부분 주요 재무, 화학약품 사업 부분, 기판 가공 사업 부분, 설비 제조. 화학약품은 금동도금 공정약품 생산, 금동도금 기판의 가공 처리가 가공 기판, 설비 제조는 장비의 제조 및 수리. 보면 매출이 899억, 화학약품 기판 부분에 117억, 설비 제조에 46억. 그래서 106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연결 조정을 거치면은 818억이 되지만 그걸 제외했을 때 화학약품이 한 84%를 차지하고 기판 가공 사업이 11%, 설비 제조 사업이 4% 정도.
영업이익은 보통 화학약품이 16%, 기판 가공이 18%, 설비 제조가 한 8% 정도가 영업이익이 들어오더라.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 최종 표면 처리가 그 한 40% 정도 차지하고 330억, 프로세스 케미컬이 9%, 74억, 동도금이 210억, 21%, 178억, 일렉트로닉 매트리얼스가 1%, 나머지 작고 상품 매출이 23억 정도 2% 차지하고 기판 가공이 19%를 차지해서 159억 정도 매출, 설비 제조가 4% 34억, 그래서 818억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보다 매출이 150억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4분기가 가면 추월하겠죠. 이 속도면. 이거 3 나눠보면 되잖아. 3. 1,000억 넘겠네. 주요 제품 가격 변동 부위. 가격이 화학 소재는 이게 소재 40% 표면 처리 화학 제품 요거가 리터당 9,500원, 6,900원 하는 게 9,500원 올랐어. 동도금은 조금 내리고 있고 동도금 기판 가공은 가격이 2배 올랐다. 2배. 와, 18년에 비해서 2배 올랐다. 가격이 단위 원이니까 이거 얼마고 이거 88,000원, 17,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주요 원재료 이런 것들은 화학약품 본사지. 279억치 원재료를 매입다. 귀금속 화학물 182억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 키로당 650만 원. 귀금속 화합물이 와 원료 20만 원, 2만 2천 원. 야 650만 원이네. 귀금속 화합물은 키로당 이거 비싸다 맞지? 생산 설비 지금 가동률은 표면 처리는 65%, 프로세스 케미칼은 74%, 동도금이 60%. 뭐 동도금 기판 가공, 금도금 기판 가공은 공장 가동률이 12% 정도, 17% 정도, 총 59%의 공장 가동률이 있지만 작년보다 매출이 더 낮다. 작년엔 63%, 18년대는 60% 정도. 물적 재산 이거는 그냥 뭐 그 눈에 보이는 재산들 이게 한 300억 정도 된다. 증감 내역 봐야 되나? 738억에서 시작해가지고 605억이 됐다. 감소됐다. 왜? 땅이나 이거는 뭐 감소될 게 없지만 감가상각이 없잖아. 토지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고 기계장치 와 50% 가까이 나갔네. 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또 다시 신규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취득원가 또 300 좀 더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있어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입 계획은 기계장치 2022년까지 24억 원, 토지 사용권은 10억 원, 시설장치 10억, ICP 분석장비 1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 68억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2020년에 추진되고 있는 게 기계장치 5억, 토지 건물 시설장치 19억 정도를 24억 정도를 쓰고 있다. 계획이 있다. 매출에 관한 사항 수출 표면 처리가 그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그 동도금에는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5억인데 수출이 77억 늘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이제 4분기 넘어갈 거야. 작년 거는 1년치고 지금은 3분기치니까 상품 매출 19억은 작년보다 지금 3분기도 벌써 넘어섰고 키판 가공도 수출이 작년에는 1억 9천치인데 43억치 냈고 그래서 총계가 수출이 422억 내수가 395억 해서 거의 5대5 비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 조직은 중국 매출 80% 이상이 중국, 대만 업체 비런 공급형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판매 경로는 본사에서 최종 고객사, 본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가서 팔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뭐야? 본사에서 매출이 271억, 37% 차지하고 중국에서 216억, 25% 차지하고 베트남에서 179억, 17% 차지하고 YPT에서 116억, 15% 차지한다. 비욘드 솔루션은 3억 정도 차지한다. 100만 원. 단위 100만 원인데 비중 3% 차지한다. 34억. 헷갈려. 그래서 총계 818억.
주요 매출처는 A사, B사, C사 11%, 8%, 8%, 기타 71% 이렇게 돼 있다. 영업상 비밀이다. 수주 현황 PO 구매 주문, 구매가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가는 아니다. 구매 주문 오더가 들어와야지 이제 제품이 발생되는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다. 파생 상품 풋옵션 거래는 전환 상환 우선주가 전환도 할 수 있고 상환도 할 수 있는 우선주 효과도 있는 주식 80만 주 엄청나게 좋은 거지. 전환시킬 수 있고 이걸 상환도 할 수 있고 우선도 할 수 있는 연구소장 있고 지원팀 있고 분석개발팀 있고 개발 1, 개발 2, 개발 3, 개발 4 선행연구팀인데 이게 인원이 36명이 돼. 박사급 4명, 석사급 16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는 1.3%를 쓰는데 얘들 아까 800억 매출이잖아. 그래서 6억 9천을 쓰는데 단밤 회사 어제 얼마 전에 했던 푸드웰이 10억 넣었거든. 푸드웰도 1% 쓰거든. 단밤 회사보다 뭐하다. 참. 연구개발 실적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융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질 모듈용, SN계 무연 도금 리본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광선택 촉매 합성 초미세 전자회로 제조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 연구개발 실적. 차세대 반도체용 하이 덴시티 PCB 기술 개발도 있고 미세 회로용 두께 0.7 저 수치를 내가 몰라 마이크론인가 0.7 그 이형 동박 지름 3.5mm급 메타급 타이타늄 드럼 전극 생산 기술 개발 5G 고속통신 저조도 구리 극박 제조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게 전자 스크랩으로부터 뭐 이런 것들 보유 기술 경쟁력 PCB 표면 분야 소프트 그 금도 이렇게 니켈 금도금이었으니까 니켈 금도금 기술 전기해서 니켈 이런 식으로 동박 기술 소프트 니켈 동박 연성 회로 기판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더라도 회로가 단선되지도 않도록 고안된 표면 처리 방식 아까 다 봤던 거잖아. 경쟁사 대비 친환경 소재 우리는 납을 사용하지 않는다. PB 표면 처리 기술은 패키지 기판 캐메라 모듈에 사용하는 거 이런 문제 전처리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는 25 선폭에서도 번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다. 이게 25 마이크론 맞지 싶은데 이게 그걸 모르겠어 가지고 무전의 화학 동동 기술 아까 전에 계속 말했던 거 봐봐. 닫힌 기판 제조 시 각 층을 정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공된 홀 내벽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리층을 형성하는 기술.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리층을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근데 그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글로 배웠지. 균일한 금도금 형성 막 이런 것들 균일하게 일반적으로 화학 동도금층을 형성하기 어려운 폴리아미드 경우에는 폴리아미드가 화학 동도금층의 형성이 어렵대. 근데 당사 제품을 사용해도 그 잘 떨어지지 않고 잘 한다. 불량률을 감소. 화학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비아홀 바닥면에 도금 균일성 확보가 가능하며 전기 도금층 바닥면이 분리되는 불량률을 감소할 수 있다. 극동박, 울트라틴 쿠퍼 홀 그랬잖아. 일본 회사들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좀 더 낮게 두께 편차가 높은 엣직 속도 입증. 3미크론 이하의 극동박 소재 기술을 개발. 자, 2인가 그래. 2. 당사 제품은 경쟁사 대비 1.5배 높은 에칭 속도와 균일한 두께로 두께 편차가 큰 장점으로 되고 있다. 넓은 제품. USB 3.1, 겐2, 5G 고속통신 전자부품 환경에는 근래에 더욱 급변화가 예상된다. 기술 상용화, 롤-투-롤 공법이 반드시 적용 필요하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YPT 사업장 내에서 시험 생산 라인 2대를 셋업해서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미세회로 형성용 소재 시장의 10%를 해당하는 월 20만 제곱미터 수준의 양산 설비를 설계회로 부지 확보가 완료되었고 공장은 딱 준비됐다. 미세회로 형성을 위한 극동박 시장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일본 계열 회사들로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 계열 회사 또한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단계 두께의 표면 조절을 지닌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으나 정량적인 사양, 가격, 경쟁 능력에서 당사의 극동박에 떨어진다. 동안의
그동안의 시장 선점을 통한 네임밸류 면에서는 앞설지 몰라나 기술력은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밖에 지적재산권 얘들 특허도 많아. 인쇄회로 기판의 도금층 형성을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인쇄회로 기판 이런 게 있고, 뭐 무전의 니켈 도금의 구조 조성물 인성 연성 회로 기판 이어 제조 방법 특허 엄청 많지. 습식 도금을 이용한 전사용 전자파 차폐 필름, 습식 도금을 이용한 차폐 필름 만들고,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 방법, 동박 적층 시트의 제조 방법, 돌기가 형성된 초박형 무전의 동박 이용한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뭐 전사형 전극 패턴, 무전의 팔라듐 도금, 뭐 엄청 다공성 구리박 제조 방법, 나노투스 이런 거 있고 엄청 많다. 법규 규제도 많다. 유해 화합물 제조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대기 배출 설치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많다. 재무는 입으로